안녕하십니까. 탁월한 강사 탁은영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아들의 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데, 아이들 키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애기 둘 있는 사람은 어떻고, 셋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아이를 낳고 기뻐요. 뭐 첫애 낳으면서 울어요. 내 새끼가 태어났구나. 근데 당황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밤에 막 울고 징징거리고 그러다 보면 직장도 또 나가고 싶고 또 엄마들한테 애기도 맡기는 경우도 많고 막 이러는데 아이들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커봐요. 자기 의지대로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엄마들은 돼요, 안 돼요, 하지마, 떼찌, 이놈, 지지 이러다 보면은 애들은 완전히 멘붕이거든요. 거꾸로. 자,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 유아들의 성은 성 정립과 슈타이너의 이론을 보면은 중심 잡기 이게 먼저 나옵니다. 인생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을 겪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은 이리저리 막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의 태교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냥 뽕짝 들어서 좋으면 그냥 아싸 뽕짝 이러면 돼요. 굳이 뭐 베토벤을 듣고 뭐 슈베르트를 듣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엄마가 좋아하는 거. 클럽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 그냥 조금 클럽 가서 몸을 조금 풀고 와도 되고 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교회에서 기도도 해도 되고 이런 것들. 태교 10개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의지, 중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출산부터 7세까지가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노른자는 출산해서 그 1시간이 그 노른자고. 근데 7세까지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에요. 그거는 14살까지.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면 그 다음 14살, 15살부터는 부모하고 소통도 안 돼요. 됐거든? 됐어, 엄마. 그러면서 집구석을 나가려고 그런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 다음은 21살까지 생각. 이 새끼야, 네 생각이 뭐야? 네 필요 없다. 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른들은. 아버지 저도 이렇게 하고 시끄럽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네가 생각이 뭔 생각?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의대 가 임마. 법대 가. 이렇게 되면 진짜 아이들의 인생이 없어져요. 근데 그 100세의 그 성을 딱 지키는 게 0세부터 7세.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탄생 1단계가 뭐냐면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탄생의 징조는 약 7세 때까지 이갈이 할 때 이가 나오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그때 의지를 다 충족시켜줘야 돼요. 근데 엄마들이 아빠들 같은 거 딱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흘리지 마.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먹여주고.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요. 충분히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환경은 그렇지 못해요. 시골에서 크는 애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물론 뭐 서울로 오고는 싶겠지만은. 근데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뛰지 마, 하지 마. 밑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좀 조심해야 될 게 조기교육. 이 조기교육은요, 의지를 다 꺾는 거예요. 의지를 다. 주입식 교육은 무지하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옆집은 영화관 다니고 뭐도 다니고 다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아이만 또 안 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면 7세까지는 충분히 뛰어놀게 하고, 오감을 자극하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힘을 몸으로부터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들은 조금 이제 돌되기 전에 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물건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은 집어 던져요. 이놈 새끼 어디 물건을 집어 던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로 자기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럼 또 던지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문제는 뛰어놀지 못하게 하면 그때 자유중독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유중독. 그러니까 자유중독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특히 10살 미만의 아이들.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지가 없는 남자들은요, 그냥 갖다 버려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돈이 들어오길 바라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해도 자꾸 망하고, 해도 이것도 안 되고,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용기를 줘야 돼요.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 갖다 버리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 7세까지는 무조건 뛰어놀게 좀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뛰어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요, 오감을 충족시키는데 최고로 좋은 거. 자연은. 그래서 밖에 나가서 꽃도 보고, 시골 환경도 보고, 나쁜 의지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사실. 아예 의지 자체가 없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멘붕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과 감정. 두 번째인데 정신적인 단계가 2단계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근데 이때 이거를 풀지를 못하면 아이들이 짜증 대박이에요.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풀지 못하면 이때 사춘기 때 다 폭발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도 무시하고 아빠도 무시하고. 이제 문제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부부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자고 그러면 아빠는 따로 자고 아니면 아빠는 딸내미가 너무 예쁘니까 딸만 데리고 자요. 그러면은 딸내미는 엄마를 무시하게 돼요. 됐거든? 절대로 애들 중심, 좀 이렇게 요즘에 사회가 좀 그지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음식도 그냥 뭐 계란에다가 뭐 치즈에다 애들 중심이에요. 여보 나가서 텔레비전 때문에 애들 공부하잖아요. 정말 저는 이건 그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부부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섹스를 하다가 부부 관계를 하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자야 되는데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들이 당황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부부가 한 판을 하고 있는데 아빠 뭐해?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러실래요? 위에서 열심히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당황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아이한테 일단은 어떤 아이는 심한 애는 이제 아빠가 위에서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엄마는 밑에 있고 와갖고 아빠 등짝을 때리는 아빠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 놀랬겠구나. 엄마도 당황했어. 엄마도 당황을 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때부터는 막 이제 부부관계도 못하고 애만 끌어안겨 자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이한테 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엄마도 놀랬어. 다음에 엄마 방 들어올 때 노크 좀 해줄래? 예. 엄마도 좀 놀랬어. 엄마랑 아빠를 이렇게 사랑을 해.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많이 놀랬겠다 너도. 그냥 딱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게 더 아이한테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목욕을 언제까지 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많아요. 목욕을 언제까지 시킬까?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에서 이렇게 막 이런 걸 배워요. 그러다 보면은 아빠 꼬추는 왜 이렇게 커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러죠. 야, 얘 좀 데리고 가라. 뭐, 야, 자꾸 이게 쳐다봐서 쪽팔려서 목욕 못 하겠다 막 이러는데 그럴 때는 그냥 당당하게. 그러면은 어른 되면 다 이렇게 털나. 할머니도 나고, 할아버지도 나고, 선생님도 나고, 삼촌도 나고. 그럼 다음에 목욕할 때 그래. 아빠 그러면 아빠도 나고 할머니도 다 나지. 그러다 보면 싹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은 아빠 나올 때까지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문 앞에서. 왜? 궁금하니까 아빠 걸 또 보려고. 또 누워있으면 손이 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 거 되게 크지 막 이러면서. 그럴 때는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4살까지는 또 감정인데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해. 됐어. 싫어. 안 해. 청소년 때 호르몬은 뭐 작살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아이들의 생각. 21살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야, 네 생각 됐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 감정 표현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하고 부자연스러운 감정이 5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픔하고 우울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나 슬퍼. 나 우울해. 이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은 우울해져요. 개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키우던 개가 막 울어. 슬프겠다. 이렇게 감정을 같이 이렇게 슬프겠다 해주면 되는데 이 새끼 애비가 죽었나 뭐하어 개는 또 사면 되지. 그 아이의 그 감정을 확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이 아이가 이제 우울증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슬픔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화하고 분노도 틀립니다. 나 화났어. 화났어. 아니면 분노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는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화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화를 낼 때, 너 속상했겠다. 화났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화를 충분히 어디서 조용하지 못해? 예를 들어서만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게 분노로,
막 분노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못 알아줄 때는 이 분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화와 분노의 차이는 보복이 뒤따른다. 분노는 폭력이 나가요. 일단 엄마 안 볼 때 막 동생을 때린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러움하고 질투. 부러움은 노력하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이에요. 아, 부럽다. 아, 저렇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근데 아이들이 무언가를 부러워하면은 모두 시도하게끔 해주는 게 좋아요. 엄마, 나 피아노 좀 배우면 안 돼? 내가 너 1년 동안 하면 내가 우리는 손가락에 다 장을 지져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호르몬이 다 그래요, 원래. 그때 아이들은. 뭐 장 지진다. 내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한번 해봐. 비슷한 환경에서 갑자기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해 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사실. 있다면 굉장히 인격적인 거죠. 최고의 인격자예요, 사실. 친구가 잘 될 때 박수를 쳐주는 거는. 해보고 싶은 것을 모두 해보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질투에 찬 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 뭐가 문제냐면은 대인관계를 못하고 조직을 다 파괴를 시켜버려요. 이 부러움과 질투를 잘 표현하지 못했을 때는. 해보지 못한, 이 질투에 찬 어린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고 조직을 파괴하면서 엄마 같은 경우 그러죠. 네가 뭘 하겠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버리는 거죠. 아이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기가 우유를 엎질렀어. 그럼 보통 유치원에서 괜찮아, 닦으면 돼요. 또 엎질렀어요. 그럼 선생님 괜찮아, 닦으면 돼. 야, 집에서는 야 소리 나가요. 그러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냉장고 문 열 때부터 이 새끼야 너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놈으로 비난을 해버리면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극복하면서 용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선천적으로의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생 아들한테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너 갖다 버릴 거야. 너 나가. 이 말이 최악이에요. 갖다 버린다는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엄마가 나가버릴 거야. 그게 나야, 오히려. 너를 갖다 버릴 거야는 너는 죽어버린다는 이 뜻이거든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공포로 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엄마와 그 분리에 대한 큰 소리, 막 이런 천둥 번개 치는 것들 뭐하면서 막 이러는데 아이들은 완전 공포로 다가와요. 공포로. 그래서 두려움하고 공포를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천둥을 치거나 그러면은 엄마가 네 방에서 같이 자줄게.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잠잘 때만 무서운 거 잠들면 몰라. 엄마도 그래.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잠잘 때만 네 옆에 있어줄게. 그 다음에는 부부 방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중요하고 다섯 번째로는 사랑하고 소유입니다. 사랑하고 소유. 사랑을 마음껏 말하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스킨십 해주고 그러면 사랑의 능력을 갖게 돼요. 근데 스킨십을 잘 안 하는 집들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가갖고 집구석 가가지고 애들 한번 안아봐 주세요. 그리고 마누라를 한번 안아봐 주세요. 착 앵기는지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해 딱 이러는지 사랑이 부족한 거죠. 아이들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면 돼요. 그냥 말이 필요해서 고맙다 사랑한다 거기까지. 상대의 성장을 기뻐해주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이 잘 표현되지 못할 때는 그때는 소유로 들어가요. 어딨어 자기야? 누구랑 있어? 몇 시에 올 건데? 누구랑 차 마셨어? 누구랑 밥 마셨어? 바꿔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나 뭐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 데이트 이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한 판을 하고 잠을 잤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소유로 들어가요. 어때요 그쪽은? 물론 안 들리겠지만 안 들려. 자기야 어디야? 누구랑 있어? 뭐 하는데? 바꿔봐. 동영상 찍어봐. 이거는 소유로 집착으로 가는 거죠. 집착. 스토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애정결핍입니다. 소유는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을 때 애정결핍으로 가는 게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신적인 단계 이런 3단계 의지, 감정에서도 5단계를 얘기를 했고 이제 생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인 단계 마지막 단계인데 이런 건 가치관이 정립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부터는 아이들 한번 집구석에서 한번 안아봐 주세요. 아니면 니네가 엄마를 안아주든지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 집구석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이 교류가 잘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집구석은 사랑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비난의 눈이 아닌 그냥 그럴 수도 있거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